그냥 조금 변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유의미한? 얼마나 얇은 거냐면 기존 폴드 SE보다도 훨씬 더 얇고요. 셀카 같은 것도 찍을 때 훨씬 더 넓은 화면을 볼 수도 있고요. 티타늄 백플레이트를 폴드 7에 적용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매년 이맘쯤 되면 나오는 스마트폰 있죠? 바로 갤럭시 폴더블 폰인데요. 이번에 Z 플립 7과 Z 폴드 7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벌써 7번째 시리즈인 만큼 삼성이 이를 갈고 준비한 것 같은데 과연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같이 보시죠. 고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에어팟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 있고요.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일정 먼저 짚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 삼성 언팩은 7월 9일에 열리게 되는데요.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 뉴욕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감이 오시죠? 3년 전 언팩, 그러니까 2022년에도 뉴욕에서 열렸는데 뭔가 3년 만에 돌아온 뉴욕? 삼성이 올해도 뭔가 좀 제대로 보여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언팩 시간은 뉴욕 시간 기준으로 오전 10시,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보면 7월 9일 밤 11시입니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갤럭시 Z 폴드 7, Z 플립 7,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Z 플립 7 FE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이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새로운 갤럭시 워치도 나올 것 같은데 여러가지 제품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AI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 같은데요. S25 시리즈처럼 AI 기능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폴더블 폰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Z 플립 7부터 볼 건데요. 이번에는 디자인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냥 조금 변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유의미한 그런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커버 화면을 보면은 이제는 카메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전부 화면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기존 3.4인치에서 무려 4인치로 화면도 커졌고요. 전체적으로 훨씬 더 미니멀하고 좀 세련된 느낌을 줄 것 같아요. 현재 예상되는 컬러는 제트 블랙, 블루 섀도우, 코랄 레드 이렇게 총 3가지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뭐 삼성닷컴 전용 컬러까지 생각한다면 꽤 다양한 컬러 옵션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번에 새롭게 나온다고 하는 FE 같은 경우는 기존 Z 플립 6의 커버 화면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컬러는 블랙과 화이트 이렇게 2가지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뭐 Z 플립 6의 재고를 활용한 뭐 그런 모델로 보이는데 아무튼 이건 좀 나와봐야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부 디스플레이도 더 커지는데요. 기존 6.7인치에서 이제는 6.85인치로 커지게 되고요. 배터리도 4000mAh에서 4300mAh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Z 플립을 써봤던 분들은 아시죠? 이게 배터리가 매년 좀 업그레이드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사용시간이 조금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300mAh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거는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가 커진다고 하니까 그러면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두께는 6.9mm로 기존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께 때문에 막 크게 걱정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칩셋 같은 경우는 이번에 플립 7에는 엑시노스 2500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Z 플립 같은 경우는 그동안 스냅드래곤만 들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갑자기 엑시노스?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현재 테스트용으로 나온 깃배치 점수를 보면은 스냅드래곤 8 엘리트와 비교해봐도 꽤나 성능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엑시노스 2500도 3나노 공정에 RDNA 3.5 GPU가 들어가고 S3 캐시도 늘어나면서 뭐 스펙상으로는 괜찮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상이고요. 제품의 실제 성능 같은 경우는 좀 출시가 되고 나서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로는 국내에는 엑시노스 그리고 뭐 북미나 다른 지역에는 스냅드래곤 이렇게 나눠져서 들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좀 익숙한 시나리오죠. 예전에 S 시리즈 같은 경우는 뭐 국내판에는 엑시노스, 북미에는 스냅드래곤 이렇게 들어갔으니까요. 어쨌든 뭐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지역에 상관없이 하나의 칩셋으로 통일해줬으면 좋겠다. 기왕이면 스냅드래곤이면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힌지 쪽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특히 주름을 줄이기에 조금 더 집중했다 이런 말이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좀 많이 발전을 했지만 이것도 좀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카메라는 사실 전작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소식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커버 화면이 커지면서 활용도도 확실히 올라가지 않을까 싶긴 해요. 셀카 같은 것도 찍을 때 훨씬 더 넓은 화면을 볼 수도 있고요. 영상을 찍을 때도 이 구도를 조금 더 편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혼자 브이로그 찍는 분들이나 뭐 셀프 컨텐츠 촬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좀 유용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폴드 7인데요. 굉장히 많은 이런 루머들이 나오고 있는데 소식을 좀 종합해 보면은 이번 언팩의 주인공은 플립이 아니라 폴드 7일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일단 이번에 폴드 7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얇고 가벼워진다고 하는데요. 먼저
먼저 두께 같은 경우는 접었을 때는 8.9mm, 펼쳤을 때는 3.9mm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게 수치로만 보면은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는데 얼마나 얇은 거냐면 기존 폴드 SE보다도 훨씬 더 얇고요. 현재 가장 얇다고 알려진 오포의 Find M5보다 더 슬림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얇아진다는 건 이 휴대성에서 굉장히 큰 강점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얇으면 내구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삼성에서는 티타늄 백플레이트를 폴드 7에 적용한다고 합니다. 가볍고 단단한 소재를 써서 무게도 줄이면서 내구성까지 챙겨가겠다, 이런 전략인 거죠. 무게 같은 경우는 215g 정도로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또 나온 소식을 보면은 236g 정도로 나올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215g이면 엄청나게 가벼운 건데요. 현재 S25의 무게를 보면은 218g이고 아이폰 16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227g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보다도 가벼운 거예요. 아무리 얇아졌다고 해도 이게 현실성 있는 무게인가 조금 의심스럽긴 했어요. 물론 가볍게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215g보다는 236g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와도 기존보다는 3g 정도 가볍긴 하거든요. 화면도 커졌는데요. 외부에는 6.5인치로 예상이 되고요. 내부는 무려 8.2인치로 기존보다 0.6인치 정도 커지게 됩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기존보다 확실히 더 커졌다, 이렇게 좀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요. 이번 폴드 7에는 S펜이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기존 폴드에는 그 S펜을 인식하기 위한 디지타이저, 그러니까 연성 회로 기판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한 0.3mm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 두께를 좀 얇게 만들다 보니까 이거를 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건 작년 SE도 마찬가지로 이게 빠져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S펜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 S펜을 좀 유용하게 활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소식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는 드디어 메인 카메라가 2억 화소로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거의 울트라와 비슷한 센서가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데 아무래도 두께를 또 줄여야 되다 보니까 엣지에 들어간 그 2억 화소 센서, 그게 좀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반면에 전면 카메라는 기존과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요. 내부 카메라 같은 경우도 이번에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가 아닌 펀치홀이 탑재가 될 거라고 하는데 이거는 현재 렌더링이 나온 걸 보면은 펀치홀이 들어간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UDC가 좀 더 풀스크린에 가까운 화면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마음에 들었는데 이번에 다시 펀치홀로 바뀐다고 하니까 이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칩셋 같은 경우는 플립과는 다르게 폴드 7에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탑재가 된다고 하고요. 램은 12GB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200만원이 넘는 스마트폰인데 램 용량을 이제는 조금 더 올려줘도 좋지 않을까. 애플도 아니고 왜 이렇게 램에 야박하지? 자, 오늘은 이렇게 Z 플립 7과 Z 폴드 7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원래 저 같은 경우는 매년 플립 시리즈를 조금 더 기다려왔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뭔가 폴드가 조금 더 기대가 된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여러분들도 이번에 폴드 한번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출시일이 또 다가오면서 굉장히 또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